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얼빈 이공대학교의 김이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인구가 굉장히 많다, 땅이 넓다, 또는 뭐 만리장성이나 뭐 중국 요리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자, 올해는 또 한중수교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 뭐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국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중국, 네, 중국어라고 합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人民共和国를 줄여서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중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중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말을 중국어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 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56개의 모든 중국에 있는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을 중국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어를 배운다, 중국어를 말한다라고 하면 한족의 언어, 한족이 중국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족의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한위를 배운다, 한위를 말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한위. 네. 그래서 한위는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언들, 지역의 방언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北方 方言, 그리고 우方言, 襄方言, 赣方言, 客家方言, 민方言, 粤方言까지 다양한 지역의 방언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정된 이후에는 보통화, 현대 표준 중국어 보통화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북경의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화를 기초 방언으로 우리 아까北方方言이 있었죠. 이것을 기초 방언으로 하고 현대 백화문에 저작된 그런 어법을 규범으로 해서 보통화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떤 글자를 사용할까요? 그렇죠.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현재 한국에서 쓰는 한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같은 한자이지만 간략하게 간체자,简体字를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자, 중국어에는 땡땡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는 말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성조를 아실 텐데 성조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네 가지, 네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1성부터 4성까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1성부터 1성,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네, 이렇게 네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중국어를 저와 같이 이 성조를 기억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사입니다. 니하오, 니하오. 네, 잘하셨어요. 우리 니를 존칭어로 사용하면 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라해 보시면 닌하오, 닌하오. 네. 자, 우리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再见, 再见.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보시면 谢谢, 자, 미안합니다를 중국어로 对不起. 네, 잘 따라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谢谢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따라해 보시면 不客气. 잘하셨어요. 자, 그럼 对不起,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没关系.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중국 국기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 중국 국기는 이름이 뭡니까? 네,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오싱홍치. 이름에 보시는 것처럼 5개 별과 붉은색 깃발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은 혁명을 나타내고, 자, 여기 5개의 별이 있는데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을 나타냅니다. 4개의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속자산 계급, 민족 자산 계급을 나타냅니다. 자, 중국의 상징으로 또 보시면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 뉴스에서 중국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이 휘장 상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5개의 별이 있고 주위에는 벼와 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밑에는 여기 이제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공장의 노동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천안문, 티안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중국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약 14억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이렇게 남자는 7억 2천만 명, 여자는 6억 8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51대 48 비율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65세 인구를 보실게요.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총 인구 14억 명 중에 1억 9천만 명 정도가 65세 인구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 수도 서울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수도 어디죠, 중국? 북경, 베이징일까요? 네. 중국은 수도가 베이징이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칭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상하이, 베이징은 수도지만 3번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중국 지리에 대해서 같이 보실게요. 지리는 중국어로 띠리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띠리. 네. 자, 중국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 네, 북한의 위쪽, 남한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약 1시간 차이 납니다. 1시간 차이 나는데 어느 곳이 더 빠를까요? 네, 중국이 1시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북한 뭐 이제 또 위에는 몽골과 러시아, 뭐 남쪽으로 뭐 인도나 베트남, 뭐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경계로 해서 네팔, 뭐 파키스탄, 뭐 다양한 나라들과 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어요. 네,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22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성이라는 것은 한국의 도의 개념과 같아요. 경기도 할 때 그 도입니다. 그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22개의 성과 그 성의 중심 도시예요. 중국에서는 그 성의 성도라고 해서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개의 직할시,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 특징으로 보면 분지, 고원, 구릉, 평원, 산맥과 같이 다양한 지형, 복잡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된 부분은 평지이고 이렇게 갈색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죠. 산이 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서고 동저의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강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황하, 장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회 시간에도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황하와 장강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황하, 밑에가 장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황하는 왜 황하라고 부를까요? 네, 사진 보시다시피 물 색깔이 좀 다르죠. 약간 누르스름한 누를 황. 네, 그래서 황하를 누를 황자처럼 색깔이 물 색깔이 약간 누렇기 때문에 황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황하도 강이고 장강도 강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황하는 하고 장강은 강이라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강을 2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물의 유출이 많으면 하라고 하고 하천이라고 하고 물의 유출에 안정적, 비교적 안정적이면 우리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강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황하는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유출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장강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6,397km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국 음식에 대해서 보실까요? 중국 음식은 우리가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중국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중국은 중국어라고 했어요. 차이는 음식, 요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국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중국 요리? 어떤 중국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변에 식당도 많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와 같이 중국 요리 보실게요. 8대 요리입니다. 그래서 산동 요리, 스촨 요리, 광동 요리, 장수 요리, 저장 요리, 푸젠 요리, 안후이 요리, 후난 요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요리는 루차이, 샨동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많습니다. 스촨 요리, 추안차이,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동 요리, 웨차이, 광동차이, 광조차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딤섬도 광동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 요리는 수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뜸이나 뭐 찜, 볶음 요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우리 중국 식당에 가면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조 차오판. 네. 그다음에 저장 요리 쩌차이는 우리 해산물이 많고 뭐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잘 아는 동파육도 저장 요리입니다. 다음 푸젠 요리는 민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국물 요리가 많아요. 그래서 불도장이 유명합니다. 네, 안호이 요리는 후이조차이, 후이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신선하고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네. 그다음에 후난 요리는 샹차이, 후난차이라고도 하는데 맵고 신맛의 요리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고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중국 요리를 저와 같이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리, 음식과 관련된 중국어를 저와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밥을 먹다는 중국어로 저를 따라하시면 吃饭이라고 합니다. 吃饭. 네. 자, 우리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吃饭了吗? 吃饭了吗?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의 욕과 비슷해서 이렇게 뭐 우습게 뭐 또는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吃饭了吗?라고 합니다. 자,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吃饭了. 吃饭了.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还没吃.还没吃. 네, 맛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好吃,好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오츠리라는 음식점 이름도 요즘에 중국 식당 음식점 이름도 제가 가끔 본 것 같아요. 네, 맛있다는 하오츠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습관이 있고 또 한국처럼 이제 밥그릇에 젓가락을 이렇게 꽂지 않는 네,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우리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제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면 찡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자료예요. 중국 통계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국내 총생산 보시면 GDP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감소세인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에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2021년에 8.1%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그래서 114조 3,670억 원 위안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차 산업, 초록색 1차 산업, 2차 산업, 분홍색은 3차 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시면 이제 전체 국민의 노동 생산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에는 14만 6,380위안 인당으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8.7% 정도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시 비민간 단위 직원의 평균 연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21년에는 이 중국 전국 도시 비민간 단위 직원의 평균 연봉이 일십, 백, 천만, 십만 6,837 위안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의 환율이 약 뭐 199원, 뭐 200위안까지, 201위안당 뭐 200원, 199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약 한 2,100, 2,200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세계 두 번째로 유입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중국 화폐, 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게요. 지폐 여기 있습니다. 자, 1위안부터 10위안, 20위안, 50위안, 100위안까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위안을 위엔이라고 합니다. 위엔. 자, 그런데 우리 말할 때는 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20위안이다 그러면 20콰이, 50위안, 50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폐 보시면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누가 있습니까? 이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마오쩌둥 주석입니다. 자, 중국 동전을 보실게요. 동전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라고 하는데요. 1마오와 5마오가 있어요. 2마오, 5마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지폐 1원과 똑같이 1원을 1위안이 동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오는 쓸 때는 우리가 지아오라고 쓰는데 말할 땐 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저와 같이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국 숫자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1부터 10까지 2,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합니다. 자, 1부터 10까지 다 아셨으면 거의 모든 숫자를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10단위는 여기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1은 10과 1을 조합해서 저를 따라해 보시면 12,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은 어떻게 할까요? 20, 30, 40은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서 2와 10, 3과 10, 4와 10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20부터 90까지 20, 30, 40, 50, 60, 70, 80, 90.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21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2, 뭐 32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32. 네, 앞에 우리 10단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모두 조합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10 할 때는 앞에 1이 붙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0은 그냥 1, 10이 아니라 10, 20이 아니라 10 이렇게 10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을 보시면 100은 그냥 100, 바이가 아니라 앞에 1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2바이, 2바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중국 지폐에는 누가 있다고 했었나요? 마오쩌둥 주석이 있다고 했었어요. 지금 중국의 주석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진핑 주석 이전에 중국에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아까 집회에 나왔던 마오쩌둥 주석이 있고, 그 다음은 덩샤오핑 시기를 지나면 장쩌민 시기, 그 다음은 후진타오 시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보실게요. 우리 문화는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시면 원화, 원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뭐 전통 연극은 찡쥐가 있어요. 경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극 관련 영화 패왕별이를 만약에 보셨다면 거기 장국영 배우가 이제 여기서 경극 배우로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극은 우리 베이징의 찡을 사용해서 찡쥐, 쥐는 극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발전해서 이름을 이제 베이징의 찡을 붙여서 경극 찡쥐라고 합니다. 네, 전통 연극인데 노래도 있고 또 여기 연기도 있고 스토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종이 예술에 이렇게 가위로 종이를 잘라서 하는 예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剪纸이라고 합니다. 剪은 자르다, 纸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서 만든 예술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전통 무술 중에 하나인 태극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면 타이지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 수양을 하고 기 수련을 하고 또 신체도 단련할 수 있는 무술입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 태극권 수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얼빈에서 왔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얼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얼빈은 중국의 헤이룽장성의 성도,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동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쪽은 이제 동부 연안 지역이라고 하고 이쪽 동북 삼성을 이제 동북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부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얼빈은 동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얼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여러분 이제 겨울에 아주 춥다, 뭐 빙등제, 빙설 축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또 우리 오늘이 지금 10월 17일인데 앞으로 이제 10월 26일이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10월 26일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주사한 그런 사건이 있죠. 곧 그 날이 이제 다가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얼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했습니다. 주살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죄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얼빈역이 이제 하얼빈에 있고 그 옆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얼빈역이에요. 이쪽 왼쪽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곳에 한국 사람 뭐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이제 다양하게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중국 분들도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이제 무료입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동상이 있어요. 사진에 이제 안 나왔지만 바로 위에 시계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주사한 그 시간 오전 9시 30분에 이제 멈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는 쭉 들어가시면 안쪽에 창문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 지점을 창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명 선생님께서 이 위치를 찾으신 곳인데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의거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었던 자리와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주사란 자리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하얼빈에 가시게 될 경우가 있다라면 뭐 추운 겨울에 빙등 축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따뜻한 때 가신다고 한다면 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두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고,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그리고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뭐 문화, 지리, 경제, 뭐 돈, 까지 같이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네, 再见.